오늘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는 한 장, 두 장 책의 비밀이에요. 이케가미 슈니츠글 세키구치 요시미 그림 출판사 한솔 수북 한 장, 두 장 책의 비밀.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지호는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왔어요. 보고 싶은 책을 골라 책장을 넘겼더니 책에서 조그만 아저씨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란 지호에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도서관에 아무도 없구나. 늘 여기서 책을 보던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너는 책을 좋아하니? 네, 아주 많이요.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조그만 아저씨는 싱긋 웃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위대한 장군 카이사르다. 카이사르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지호예요. 지호야,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책의 모양을 처음으로 생각한 사람이란다. 책의 모양이요? 종이 여러 장이 포개어져서 책장을 넘길 수 있는 모양 말이야. 지호는 신기한 표정으로 책을 살펴봤어요. 카이사르 아저씨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책이 책장을 넘기는 모양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 몇만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말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어. 중요한 일도 그렇게 전했지. 저도 그러는데요. 하지만 말로 전하기 어려운 복잡한 내용일 때는 어떻게 하니? 나중에 다시 기억나지 않을 때는? 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잊지 않게 써놓아요. 그래, 그래서 5,000년 전에 글자가 만들어졌어. 지호야, 이것이 최초의 책이란다. 이게 책이라고요? 닌자가 가지고 다니는 두루마리 같아요. 기원전 2500년경의 책은 이렇게 돌돌 말린 모양이었어.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라는 식물줄기로 종이와 비슷한 걸 만들었지. 그리고 그걸 이어붙여서 두루마리 책을 만들었어. 두루마리 책이라니 왠지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두루마리 책은 불편한 점이 많았어. 두루마리는 책장이 딱 한 장밖에 없잖아. 그래서 글을 읽다 앞부분이 보고 싶으면 반대쪽으로 한참 되돌려 봐야 해. 읽고 싶은 곳을 바로 찾기도 어렵고 말이야. 만약 교과서가 두루마리였으면 공부하기도 어렵겠어요. 지금은 책장을 넘길 수 있으니 참 편리하네요. 지호는 책장을 스르륵 넘겨봤어요. 야, 지호야, 나 여기 있다고. 책장을 넘기는 책을 떠올린 건 전쟁 보고서를 로마로 보내려고 할 때였어. 파피루스를 바깥쪽과 안쪽으로 계속 접어봤단다.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내용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렇게 지금의 책을 만든 거예요? 대단해요. 카이사르 아저씨. 아쉽게도 내 방식은 멀리 벗어나가지 않았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책의 역사를 알아보고 있었지. 그런데 책의 모양이 바뀌게 된 데에는 어떤 도서관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아니? 아니요. 처음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훨씬 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
두루마리 책을 100만 권이나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크고 유명한 곳이었단다. 한편 페르가몬이라는 나라에도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어. 이집트 왕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페르가몬 도서관이 책을 더 많이 갖게 될까봐 걱정했지. 그래서 이집트 왕은 두루마리 책의 재료인 파피루스를 페르가몬에 팔지 못하게 했어. 그런 치사한 방법을 쓰다니요. 파피루스를 쓸 수 없게 된 페르가몬에서는 여러 노력 끝에 동물 가죽으로 양피지를 만들어냈단다. 양피지가 만들어지고 몇백 년 뒤 유럽 사람들도 양피지를 사용하게 되었지. 다만 양피지는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었어. 돌돌만 상태로 굳어버려서 다시 펴지도 못하는 일도 잦았지. 사람들은 오랫동안 양피지를 파피루스처럼 돌돌 말아 사용하다가 마침내 깨달았단다. 양피지를 같은 크기로 자른 다음 끝을 엮어 책을 만들면 두루마리보다 훨씬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렇게 지금의 책이 만들어졌군요? 아니, 아직 멀었어. 옛날에는 책 한 권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 누가 옆에서 말하는 걸 한자 한자 받아 적으면서 만들었으니까 말이야. 게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책은 단 한 권뿐이었단다. 같은 책을 가지고 싶으면 다시 베껴 써서 한 권 더 만드는 수밖에 없었어. 책 한 권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다 보니 교회와 수도원에서 사용하는 크고 호화로운 예배용 책만 만들어졌어. 그리고 300년 뒤에야 보통 사람들에게 책이 조금씩 퍼져나갔지. 교회에서 보는 책보다 작았고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 값은 비쌌지만 부자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았단다. 그때 책장 사이에서 또 다른 아저씨들이 불쑥 나왔어요. 잠깐만요, 카이사르 씨.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누구세요? 이번에는 두 분이나 나오셨네요. 나는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독일의 구텐베르크야. 빨간 모자를 쓴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는 지금 같은 모양의 책을 완성한 이탈리아의 알두스 마누티우스입니다. 갈색 모자를 쓴 아저씨도 말했어요. 먼저 종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두스 아저씨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책은 긴 시간에 걸쳐서 파피루스에서 양피지로, 두루마리에서 책장을 넘기는 모양으로 변화했습니다. 책 한 권을 만드는 데에는 양 15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책은 아주 비싸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한 권에 15마리나요? 그렇게 비싼 양피지를 대신할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되었습니다. 나무 껍질이나 헌옷, 그물 등으로 종이를 만들었죠. 그 기술이 1000년 뒤인 1100년대 유럽에 전해졌습니다. 종이는 양피지보다 가볍고 얇아서 책을 만들기 좋았죠. 아니지. 종이가 결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지.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시의 종이는 질이 좋지 않아서 너무 쉽게 찢어졌어. 책을 베껴 쓸 때마다 종이가 쭉쭉 찢어지니 아주 불편했단다. 1440년대 후반에 내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 활판 인쇄술은 글자를 한자 한자씩 금속 도장처럼 만들어서 커다란 틀에 하나씩 넣어 인쇄하는 방법이야. 활판 인쇄술 덕분에 책도 많이 찍을 수 있는 데다가
종이는 잉크나 잘 묻어나 인쇄의 제격이어서 다들 좋아했지. 하지만 구텐베르크 씨가 만든 것은 예배용 책이었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컸다고요. 알두스 아저씨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 편한 크기의 작은 책을 처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저 알두스입니다. 책 크기에 맞추어 글자도 작게 하고 글자 모양도 보기 쉽게 바꿨습니다. 또 책장마다 숫자를 넣어서 읽고 싶은 곳을 바로 찾을 수 있게 했죠. 지금의 책과 거의 똑같네요. 대단해요, 알두스 아저씨. 누가 뭐라고 해도 책장을 넘기는 책을 처음 생각한 건 바로 나야. 카이사르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내 활판 인쇄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고. 구텐베르크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지금의 책이 어떠니? 좋아요. 책장을 휘리릭 넘기면 그림이 움직이게도 할 수 있고요. 윤호는 장난스레 대답했어요. 책을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 말은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일 자체가 즐겁지 않니? 책장을 넘기는 순간 왠지 두근거리잖아.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그림책을 보여주셨을 때 다음 내용이 엄청 궁금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 책장을 넘기지 않고 손가락 하나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더구나. 혹시 너도 알고 있니? 아, 태블릿으로 보는 전자책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태블릿은 납을 칠한 판인데 로마 시대 두루마리와 함께 글자를 쓰는 데 사용했지. 요새도 납판으로 만든 책을 보니? 아니요. 전자책은 인쇄된 책과는 달라요. 화면을 스크롤해서 넘겨보는 것이거든요. 스크롤은 영어로 말다라는 뜻인데 납판으로 만든 두루마리라니 전자책은 참 신기하군. 인쇄한 책이 아니라니 별로 유쾌하지 않구만. 구텐베르크 아저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거듭해서 만든 책의 모양이 지금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건가요? 알두스 아저씨도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카이사르 아저씨가 이야기했어요. 어느 시대든 인간의 역사가 이어지는 한 새로운 책이 생겨날 수도 있는 법이야. 책장을 넘기지 않는 책이라니 왠지 정이 안 가지만 언제 한번 보고 싶구나. 그럼 우리는 이만 돌아갑시다. 지호야, 잘했어라. 아저씨들이 들려주신 책 이야기 정말 재미있었어요. 모두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새 아저씨는 손을 흔들며 책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를 바꾼 책의 힘. 우리는 책을 보면서 지식을 얻죠? 하지만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힘이 있거나 부자인 사람들만 글을 배우고 비싼 책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중세시대에는 신의 말을 전하는 교회의 힘이 셌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성직자의 말을 무조건 따랐죠. 그런데 1440년대 후반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고 난 뒤 사람들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쇄기로 성경이 대량 생산되어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교리와 다른 교회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부패한 교회 대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종교개혁을 벌이게 되었죠.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지식을 얻고 난 뒤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어 했죠. 대중의 그런 열망은 점점 커져 마침내 유럽 곳곳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답니다. 16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시민혁명 덕분에 사람들은 기본 권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선거권이나 재산권 등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들이 당시에는 왕과 귀족들만의 특권이었거든요. 이는 평범한 시민들이 치열하게 싸운 결과입니다. 책을 읽고 지식을 얻은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역사가 변했어요. 책의 힘은 정말 대단하죠?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 선조들의 인쇄술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책의 역사는 세계에서 인정할 만큼 놀라운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등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751년 이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나무판에 글자를 빼곡히 새겨 찍어낸 것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팔만대장경 또한 불국 경전이 가득 적힌 8만여 개의 목판 대장경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고 싶었던 고려 사람들이 16년이나 걸쳐 만든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경판이죠. 8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해인세의 장강격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판 인쇄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판을 만들 때 한 글자라도 잘못 새기면 고칠 수 없었고, 나무다 보니 불이 나면 쉽게 타버렸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고민 끝에 한 글자씩 금속 도장을 만드는 금속 활자를 발명해냈어요. 내용에 따라 글자 도장을 이리저리 배열하면 여러 책이어도 문제없이 인쇄할 수 있었죠.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발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발명의 증거가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1377년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에요. 고려시대의 백운화상이 만든 책으로 본래 상하 2권이었는데 지금은 한 권만 남아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무척 좋아해 중국에서도 놀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인쇄 기술도 세계가 놀랄 만큼 발달한 거겠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책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미래의 책은 어떤 모양일까요? 현재 일반적인 책은 책장을 스르륵 넘길 수 있는 모양입니다. 과거의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책과 사뭇 다르죠. 딱딱한 나무 조각이 책이기도 했고 커다란 나뭇잎으로 책을 만들기도 했으며 심지어 거북이 등 껍데기도 책으로 사용했었다고 해요. 그러다 종이가 만들어지고 활판 인쇄술이 개발되고 낱장을 엮어 책을 만들면서 지금과 같은 책의 모양이 만들어졌죠. 책은 2000여 년 동안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계속 변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책이 만들어졌어요. 바로 전자책, 이북이에요. 전자책은 인쇄하지도 않고 책장을 넘길 필요도 없는 책이에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매체에 책의 내용을 넣는 것이죠. 수백 권을 한 전자매체에 넣을 수도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보관도 쉬워요. 그렇다고 미래의 책을 모두 전자책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어요. 두루마리 종이책으로 바뀐 것처럼 전자책이 또 다른 어떤 책으로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카이사르와 구텐베르크, 알두스가 책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 중 누군가가 새로운 책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미래의 책을 함께 상상한다면 미래의 책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올 거랍니다. 지금까지 한 장, 두 장 책의 비밀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좋은 책 선정해 읽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